올해로 65이 된 김영숙 씨가 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어제와 똑같습니다. 아마 내일도 똑같을 것입니다. 정년 퇴직 후 하루 종일 거실 소파와 한몸이 되어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남편. 다 커서 제 살길 찾아 떠난 자식들. 영숙 씨의 집은 넓지만 너무나 조용합니다. 가끔은 그 조용함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밥을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그녀는 이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동시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투명 인간 같기도 합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 요즘 무슨 생각해? 이런 다정한 물음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60대는 그렇게 고요한 호수처럼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질 줄은 그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자로서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 시작한 동네 산악회 모임이었습니다. 땀 흘려 산을 오르고 내려와 함께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사람들.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영숙 씨는 오랜만에 누구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이름 김영숙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숙 씨보다 3살 많은 그는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수십 년간 들어보지 못한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산행 중 힘들어하는 영숙 씨에게 말없이 물을 건네고 가파른 길에서 손을 잡아주던 남자.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곧 낯선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악회 모임이 없는 날에도 자꾸만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고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잊고 살았던 감정,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산 아래로 내려와서도 이어졌습니다. 아는 사람의 눈을 피해 조금 떨어진 옆 동네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자식 걱정,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말 못할 외로움까지. 영숙 씨는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숙 씨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지금도 충분히 곱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영숙 씨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머리로는 안 된다고 수백 번 생각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달콤한 위로는 멈출 수 없는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는 자신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영원할 수 없는 법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두 사람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위태로운 순간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내의 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영숙 씨의 오랜 친구가 목격했습니다. 친구의 의심 섞인 전화를 받은 날 영숙 씨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얼버무렸지만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40년을 지켜온 가정, 자식들의 얼굴, 그리고 비록 대화는 없어도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에 대한 마지막 의리까지. 이 잠깐의 불장난으로 잃기에는 너무나 큰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끝이 결코 행복일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잔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산악회도 탈퇴했습니다. 그렇게 늦바람 같았던 그녀의 짧고 뜨거웠던 계절은 끝이 났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의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고 집안은 조용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녀는 전보다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합니다. 남편에게 더 따뜻한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속죄이자 스스로에게 주는 벌이기도 합니다. 가끔, 아주 가끔 베란다 창가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볼 때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가슴에 묻어야 할 지나간 봄날의 꿈이었다는 것을요. 그녀의 60대는 다시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조금은 더 쓸쓸하고 조금은 더 성숙해진 채로 말입니다.